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또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미디어 시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 어떤 건가요? 예, 좀 먹먹하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도 참으로 침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전국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 저 역시도 가슴속에 먹먹함이 계속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사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보면 다루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비과학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세월호 관련 재난보도 준칙 발표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재난보도의 과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언론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좀 잘못됐을까요? 예, 일단 과학에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널리즘에 있어서 취재원의 신뢰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과학 실험이나 발견에 있어서 데이터는 절대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스텝세포 논란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조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사고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정확한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 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가 구조를 막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한 홍가희 씨 관련 보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의 소속이나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인지 여부 혹은 또 다른 반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MBN의 경우에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좀 기사가 네.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가 확인 없이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보도를 해서 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자료의 정확성이라면 탑승 인원이라든지 구조자 또 실종자 같은 통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대책본부의 이 정부 기관의 문제점도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믿을 만한 취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기관의 데이터가 틀렸다면 이걸 그대로 갖다 받아서 보도한 언론의 경우에 크게 비난받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망자를 추정하거나 현장 확인도 없이 구조가 수월한 것처럼 초기에 그랬었죠. 네. 그런 것처럼 예측하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에 국민 감정 때문에 좀 비교적 사망자를 예전처럼 추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일본 대지진 때 우리 언론이 쓰나미를 보도한 것을 보면 피해를 비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일본 언론의 경우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들 통계 이런 피해자만 보도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지역 인구 통계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생존자를 빼요. 그러면 대체로 몇 명 정도가 사상자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보도들이 그 당시에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번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너무나 긴박한 사안이었고 또 좀 중요한 사안이었으니까 재난 보도 준칙이 마련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련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어제 한국기자협회였는데요. 어제 일요일인 20일에 긴급하게 이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인데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재난 보도 준칙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아직까지 기자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준칙 혹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관련 가이드라인도 어떻게 보면 좀 임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기자협회는 앞으로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재난보도 준칙을 정식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기자협회에서 생각하는 세월호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련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신뢰를 잃는 오욕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재난 보도의 경우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과 절제된 자세가 필요한데도 왜곡된 속보 경쟁, 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 전달
예의를 벗어난 취재 행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또 이런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제 협회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불신 때문인지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이 상주하고 있는 진도체육관의 경우 기존 언론들의 취재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관련된 내용은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뭐 과학성이나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4가지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원칙이고, 네. 그리고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서 보도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네.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보도를 통해서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이런 등의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뭐 10가지 중에서 몇 개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번 세월호 침몰 보도에서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어서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가 하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이 밖에도 구조자 및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인터뷰 자제, 또 그리고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근접 취재를 삼가하는 내용, 또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 어휘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예, 지금 제시된 재난보도 준칙의 경우에 여전히 이제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해석의 여지도 다양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도 또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구체적인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에 보다 좀 구체적이고 과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HK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 네.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가 어느 고도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조자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네.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릴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마련될 재난 보도 준칙과 가이드라인은 뭐 이렇게 높이 제한처럼 그런 과학적 검증과 또 그 심리학이나 의학적 토대를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을 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대책본부를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는 준칙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사실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서만 이 상황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보도의 경우는 특히나 신중함과 또 절제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